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10시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주식 승천 10시의 길라잡이였던 김도영 MC가 잠시 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다시 재충전해서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은 제가 이 자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제가 박박 긁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요. 하락이었죠. 2000선에 올라섰던 코스피가 사흘 만에 2000선을 내주면서 1890선대 아래로 내려온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했다가 주저앉는 게 벌써 올해로 7번째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순매도 금액이 97억 정도에 그쳤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온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니까 투신에서 가만히 두고 있지가 않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투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코스피가 하락으로 내려왔는데요. 잠시 후에 이슈앤토크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참여 방법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종목, 물린 종목, 안 가는 종목, 세상의 모든 종목 다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네요. 전화, 문자,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최강의 멘토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기대 이상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원칙을 지키고 추세를 따르는 매매. 종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로 기초부터 고수들의 비법까지. 청손촌놈의 이기는 투자 원칙 바로 공개됩니다.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상위 5%만 알고 있는 역발상 투자의 특급 전문가. 주식 투자 성공의 꿈, 정확한 성견 지명의 양승모와 함께합니다. 예, 주식 승천 10시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샘플러스의 신창한 멘토 나오셨고요. 양승모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막 훤합니다. 아, 훤하죠? 예. 제가 봐도 훤한 거였습니다. 5월이 가고요.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도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로 다가왔는데요. 신창한 멘토님, 예. 어떻게 이제 1년의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서울경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했죠. 우리 독거노인, 건강식 돌리기입니다. 건강식 돌리기인데, 그 사이 뭐 계속 제가 1000가정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 그 4월 달에, 1000가정을 독거노인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매주 돌립니다. 1000가정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달성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그걸 아시는 분들, 우리 또 센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게 후원과 도움을 줘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또 1000가정에 이제 건강식을 받아 먹는 우리 어른들도 항상 우리 서울방송 안 나와가 그렇지만 항상 응원한다고 화이팅 한다고 우리 스텝진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여튼 너무나 기쁜 그런 6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창한 멘토께서는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양승모 멘토님은 뭐 어떻게 계획을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네, 뭐 계획은 잘 이뤄내고는 있지만, 예. 제가 지지난주에 그 감기를 아직도 달고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빨리 컨디션을 빨리 회복해서 좀 더 좋은 목소리와 컨디션으로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청자님들도 요즘 감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건강관리, 주식보다는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승모 멘토께서는 건강관리에서는 프로가 아니시지만 주식에서는 프로시니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 승천 10시 핫이슈 3가지 확인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오늘장 이슈앤토크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봅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국내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빠졌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 두 번째 토크 주제입니다. HSBC가 발표를 했죠. 중국 쪽에서 제조업 관련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빠졌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앤 토크입니다. 여름 최대 전력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테마주들의 판도가 변화하나라는 시각 자체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었죠. 자, 이제 이슈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빠졌었고 유럽도 1% 이상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장 우리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신창환 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우리나라 장 메뚜기 같아요. 예.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시장이죠. 특히 이제 현금 선물인데 현금 선물에 대해서 만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거기에 따라 또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눈치 보는 게 굉장히 심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2년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미결제 약정이 제가 이제 이 차트를 해놨는데요. 미결제 약정이 보통 만기에 가까우면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지금 줄지 않고 있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줄지 않는 것은 큰 사고를 한번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미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2주 전부터 이 캔들을 보면은 눈치 보는 도치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결제 약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양보할 수 없는 이제 승부의 칼날입니다. 미결제 약정을 거의 1조 1,000억 정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선물하고 연동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만큼 삼성전자 한 종목의 비중이 있는 종목이 스웨덴 노키아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증시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선물에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미결제 약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선물 만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예, 못합니다. 이제 미결제 약정 자체가 보통 OP거든요. 중심 가격에서 3에서 5 정도 빠지면 한쪽에 몰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조가 한 방으로 몰리면 이제 이 아군이 적분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창환 멘토께서는 1950선 지수 하단 밴드를 설정해 주셨었는데 지난주에 1.3%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번 주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뭐 급락은 바로 나오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221편까지는 분명히 갈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900포인트 때 제가 2000포인트 갈 것이다. 2000포인트에서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현금화를 하자 이랬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못 내고 지수가 신고가 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물에 이제 미결제증이 너무 많고 세 번째 글로벌 증시가 뜰 때는 이제 우리가 못 떴지만 빠질 때는 연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보락한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급락은 분명히 안 나옵니다. 왜? 글로벌 증시가 1차적으로 상승폭에 38% 조정받았기 때문에 급락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가 횡보 국면이나 약세 국면 그리고 굉장히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현금화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1.6% 올랐다가 마이너스로 빠졌던 게 다소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양승모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 비해서 아우가 좀 더 많이 빠진 하루였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저는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뭔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번 주에도? 네, 이번 예.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 2000포인트 기준으로 시장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2030포인트까지는 지수 밴드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2000포인트가 이제 무너지면서 저도 신창환 멘토분과 마찬가지로 좀 현금화 전략에 좀 집중을 한 그런 한 주이지 않았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1950포인트와 1960포인트까지는 지수의 조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기를 프로그램에 대한 매매 동향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하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15종목 이상을 매매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주도주도 없고 또 수급 주체도 없다 보니까 결국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물량이 결국 악화가 되면서 시장에 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계속 시장에 지금 놓여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2,000포인트 이하의 구간대에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의 매도 압박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기존 3인, 시장을 주도하였던 이 3인방 주체가 시장을 또 견고하게 좀 지켜내면서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좀 지켜냈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시장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뭐 유로 달러라든지 이런 뭐 전체적인 차트의 추이를 놓고 본다면은 역시나 지금 시장에는 추세에 대한 추세 구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공통적인 시각은요. 1950에서 60까지 코스피 하단이 열려 있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제조업 관련 지표였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확정치가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신장한 멘토님, 예. 중국 지표가 우리 증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 건지 좀 해석해 주십시오. 글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앵커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드라이브 글로벌 그 나라 중에 특히 OECD 중에는 1등이고요. 글로벌 나라를 뭐 선진국 한 50개국을 보면 대외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 볼륨이 이제 전 세계 20개국 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 중에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사회가 GDP 부도에 보면 미국에 대한 뭐 수출이 많고 일본 그다음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이 두 번째예요. 어떤 데는 세 번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대일 적자가 나듯이 대중 흑자로 커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반대로 또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흑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삼각관계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 중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이제 상하이 홍콩 지수죠. 그 지수가 이제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 중국이 이제 통계가 정확지 않습니다. 워낙 인구도 넓고 방대하고 또 보고가 중국은 이 보고가 많아요. 이 보고가 많아가지고 정확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고 중에 이 상하이 이제 증권 이 부분 상하이 홍콩 상하이 이 은행의 지수 이거는 굉장히 좀 그 중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특히 예측 지수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지수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런데 중국이 계속 나쁘게 나옵니다. 그 사이 괜찮다 했는데 나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미 우리 정부는 이미 손수를 쳤어요. 왜 2% 이상 연초에 3% 하다가 지금 2% 이하 잡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저 이제 1.5%까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이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중국 관련 수출 업종 이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수출 업종이 조금 힘들어지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하실 것도 같거든요. 예, 일단 이미 선반영은 됐어요. 예. 선반영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유기화학입니다. PP라든지 FP, 펠라벤피아 이런 LG화학이 주로 생산하는 거 외에 그 LG화학 그걸 한 번 더 그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화학주들. 그리고 이제 석유 중에 이제 그다음에 철강 중에 특수철이 있습니다. 특수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포스코도 좀 영향을 끼치는데 포스코는 이미 선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 화학 이런 분야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직격적인 것은 중국이 이제 드라이브 걸 때 세게 들거든요. 요즘 우리 제게 회장님단이나 이제 기획실장단 만나보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도전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 우리가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선이거든요. 중국이 드라이브를 걸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과 경쟁업체,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쪽보다는 저는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듯 싶었던 화학 철강 쪽이 앞으로도 좀 힘들 거다라는 신청한 멘토님의 의견이었는데요. 양수모 멘토님, 네. 중국 증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고 식료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흐름 어떨까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좀 시장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중국 내수주라든지 또 수출 환경에 대한 개선 진행이 좀 더뎠기 때문에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좀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진행이 중국 경기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결국에는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이후에 하반기부터 도시화에 대한 투자가 좀 착수화가 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 도시화에 대한 투자 회수가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착수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인프라 쪽에 대한 관심도 오히려 더 높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그 업종들에 놓고 보면요, 일단 철강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들도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업종들이 철강과 화학 업종들이 같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장의 상승이 같이 도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좀 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시장의 일단 상승을 좀 보기 위해서는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에 대한 일단 경제 지표들의 좀 개선에 대한 선행 지수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요, 물론 뭐 삼성전자가 1등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포스코라든지 LG화학이 위쪽에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이 좀 힘들겠다. 국내 증시도 발목이 잡히겠군요. 네, 물론 그렇죠. 예.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 소형주들의 그 움직임들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형주의 우리 그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요, 지금 사실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박스권 트렌드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중형주도 지금 최근 상승 흐름이 좋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트렌드에서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하락에 대한 낙폭 그 각도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매기에 대한 그 수급 쏠림이 오히려 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좀 쏠리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도 일단 좀 참고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여줬을 때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겠다, 실적이 받쳐주는 낙폭 과대주를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신창한 멘토님은 늘 주시는 의견이요, 보통 대형주 쪽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럴까요? 글쎄요, 저는 대형주도 물량을 줄여야 된다 주의거든요. 그러세요. 사실 몰라 그렇지 이번에 코스닥이 올랐을 때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는 코스닥 대형주가 올랐거든요. 소형주 안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중에 철저하게 안 올랐는 주식이 신용 많은 주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형주도 신용 많은 주식은 하늘 두 쪽 나도 안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쉬어가는 자리다. 우리가 1년 보면 주가 쉬어가는 자리가 실제로 150일입니다. 그리고 오르고 내리고 한 60일, 70일밖에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어느 거 우리 뭐 방송 나가 매일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쉬세요. 쉴 때는 분명히 저는 쉬어야 된다 이 보고요. 지금 장세는 제가 볼 때는 손 안 대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쉬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결제 약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선물 옵션 선물 만기일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신창한 멘토님의 의견이었는데요. 양순모 멘토님 동의하십니까? 쉴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현금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저도 한 1950포인트와 1960포인트 수준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스피가 1950에서 60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고 합니다. 두 분의 멘토께서는 쉴 때는 쉬자 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앤토크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0도가 넘나드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낮에는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더워서 버티지 못할 정도의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벌써부터 비키니를 입고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요. 올여름이 최대 전력난이라고 하잖아요. 멘토님, 예, 주식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래서 저는 하락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예, 일단 이제 파이가
두 가지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파이가 커야만이 먹을 게 많다. 예. 파이가 적은데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자기 부딪히는 거고요. 이미 이제 전력난 난다는 자체가 전력을 많이 팔아나는 게 아니라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난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파이가 적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그 10년 전까지도 전력 그 납품들 비리를 조사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전부 이제 벌금 다 맞고 그 돈 이제 그 사이 물건 갖다 놓고 돈 다 써버렸는데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력회사들이 안 걸리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원자력 관련 회사들은 여러분 주로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미 그 사이 떴었어요. 떴는데 저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전력 관련 일단 어쨌든 간 종합주가 지수 빠지면 주식 빠지듯이 전력 자체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먹을 게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력주들은 전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에너지주들이라고 각광받는 아니요, 그거 종목들이 쓸게 못 있잖아요. 됩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네, 그것도 못 급등했잖아요. 씁니다. 그거 좀 대표님. 사기입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 겁니까? 팔아야 됩니다. 그거 파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사기가 OCI 아닙니까? 그거 전부 사기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대체 에너지는 유가가 보통 130에서 135불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텍사스 중진료 같은 거 90불 이하예요. 두바이유가 한 98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오일이 남아요. 세일 가스 때문에. 세일 가스, 세일 오일 때문에 남아가지고, 특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이 세일 가스 이제 그 채취를 허가를 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오염이 미국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일 가격이 굳이 많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앞으로 태양광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순사기입니다. 예. 예. 순사기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오늘 급증세를 나타냈는데요. 양승모 대표님 들고 계신 분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저는 보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다른 스마트 의견이에요? 그리드라는 그 사업 자체는요, 2030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로드맵을 잡고 꾸준히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차기 그 기술로도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그런 테마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 그 추진 배경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에너지 효율에 대한 향상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해서 또 CO2에 대한 배출 절감을 위해서 또 기업 쪽에서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수출에 대한 산업화를 한다. 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그런 접목하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뭐 관련주들은 많습니다. 뭐 최근에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했을 때 뭐 피에스텍, 뭐 누리텔레콤, 옴니시스템 사실 기업들의 내용을 묻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전망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단기 과열 구간임은 일단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스마트 그리드가 계속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원전 사태로 인해서 뭐 전력난이 나타날 수 있다. 고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대체 테마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원전 사태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피에스텍이라든지 누리텔레콤이라든지 또 옴니시스템이라든지 신용 비례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적으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오히려 좀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10주씩이든 100주씩이라든 조금씩 물량을 축소해 나가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스마트 그리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아니다, 사기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름도 됐는데 여름 수혜주들이 들썩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침해하기에는 조금 늦었던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시청한 대표님, 여름 네. 수혜주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름 수혜주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봄날 다가오는데 어떻게 닭고기 저 관련주? 싫어합니다. 아이스크림?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까? 싫어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여름 수혜주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수혜주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증권에 첫 해 들어간 입사를 89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제 농약주들이 거짓말 같지만 10배씩 올랐습니다. 그 농약주들이 10배씩 올랐는데요. 그 농약주들하고 씨앗주들이 10배씩 올랐어요. 그 농약주들이 과거에 항식했습니다. 뭡니까? 장마 전에 오른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분명히 말하면 일단 뭐 통화량은 건국 1위 최고 많습니다. 그 통화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불경기거든요. 불경기란 말은 뭐냐면 먹어줘야 됩니다. 전 국민이 먹어줘야 되고 마셔줘야 이제 되는 그게 이제 여름 수혜주인데요. 제가 볼 때 여행 부분 그런 거 빼놓고 소비 부분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보면 느끼는 게 시장 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일부러 제가 이제 한 주에 시장을 꼭 2번 가보면 시장이 많이 떠들수록 호황입니다. 근데 뜯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썰렁하고 시장 물가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름 수혜제라는 게 단기적으로 모든 보통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맥주 이런 부분 여름 한철 장사가 이제 1년 장사를 하거든요. 그때 집중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단 그때 경기가 안 좋으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름 수혜주가 지금 여름 덥다. 내가 볼 때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바람 잡기 위해서 덥다 한데 실제로 25일 요즘 덥습니까? 아직 안 덥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름 수혜주 이런 테마주들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조금 발당우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목숨 걸 만큼은 절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한 대표님, 여름 수혜주로 그러니까 식음료 쪽은 아니다. 그 농약 관련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행주는 조금 괜찮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행주는 조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은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은 카지노 관련주나 좀 확대해서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까지도? 아니요. 카지노 관련주들이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회계장부가 투명치 않습니다. 회계장부가 좀 투명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카지노주도 이미 올라왔고 저도 투명치 않. 저는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회계장부가 투명치 않으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런데 그 중국 관광객 주로 많이 오는 게 춘절이라든지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우리가 아웃바운드 여행 중에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가 있는데요.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 보면 주로 이제 춘절이라든지 노동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름이라 이제 아웃바운드거든요. 이제 나가는 바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카지노주도 크게 특별한 그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올 여름이 생각보다 모든 매출들이 특히 요즘 할인점이 매출이 전년 비해서 매출이 4% 이상 줄었다. 제일 많이 줄은 게 주류다 이렇게 나옵니다. 슈퍼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주류하고 담배 매출이 척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소비의 기초 단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 은근하면 이번 여름주는 저는 결정적으로 여름에는 주식 투자 안 하는 주입니다. 안 하는 주이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가 위축돼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주를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양손모 멘토님은 어떠세요? 여름 수혜주 지금 좀 사보면 안 될까요? 일단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큰 게 지금 딱 여름 수혜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따른 선별적인 매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신일 사업인데요. 일단 신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라든지 또 선풍기를 제조하면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번에 원전 수혜주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를 좀 받았습니다. 이것도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도 같이 붙어서 또 테마를 또 형성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원전 수혜주로 분류를 된 이유가 바로 에어컨 사용량을 전력 라인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것이다. 결국 또 제습기라든지 선풍기를 통해서 전력을 좀 분산을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뻥뻥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여름 수혜주라고 했을 때 여행 관련주도 있겠고요. 또 빙가류, 또 식음료, 또 쇼핑 관련주들도 우리가 같이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라고 했을 때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종목들을 나눠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빙가류라고 했을 때 빙그레, 롯데푸드, 또 식음료라고 봤을 때는 GS 리테일이라든지 롯데칠성, 또 하이트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쇼핑 관련으로 놓고 봤을 때 GS 홈쇼핑, 또 현대홈쇼핑, CJ 홈쇼핑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차트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특별히 여름 수혜주다라고 보기는 사실 지금은 좀 이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어 있던 부분들도 미리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좀 여름 수혜주들을 좀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서 오히려 지금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에서 우리 대형주들이나 우량주들 이게 지금 바닥에서 막 빡빡 기어가는 종목들이
있겠고요. 또 우리 뭐 투자 전략이 맞다라면 지수가 쫙 한번 앉아주면은 거기서 물량들을 조금 시종신의 물량을 담는 또 그런 묘미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관련 여름 테마주를 이제 건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종목들이 이제 좀 크게 좀 빠졌을 때 종목들 조금씩 담자라는 투자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누구나 다 아는 여름 수혜주를 공략하기보다는 선별적인 대응이 맞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신일산업 언급하셨죠. 최근 상거래일 동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승무 대표님, 그래도 한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종목들을 놓고 본다면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좀 저는 좀 그래도 본다면은 좀 빙그레 쪽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가 사실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만 원 기준으로 좀 눌러줬을 때 한번 매매를 하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좀 하락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요 종목을 봤을 경우에는 좀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주식 승천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 들으시다가 이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었는데 하는 그 순간에 전문가의 추천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쭉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슈를 다루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일의 승천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멘토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가 1위는 가려져 있죠. 2위부터 5위까지의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데요. 정대희 멘토의 위메이드가 16.2%로 2위 기록 중이고요. 오늘 출연하신 양승모 멘토 KCS가 11.7%, 순위가 3위 올라가게 됐습니다. 6위부터 순위 또 살펴볼까요? 김용준 멘토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10.7% 수익률이 2순위나 뛰게 됐고요. 또 나무누 멘토 GKL과 SK 하이닉스 역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신규 진입이 되어 있네요. 벌써 7%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자, 1위 과연 어떤 종목이 됐을지 어떤 멘토가 됐을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LG U+ 나무누 원장님, 나무누 멘토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560원이었는데 수익률이 무려 34.9% 여전히 1위를 기록 중이신 멘토님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주식 승천 멘토들의 주간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봅니다. 한 주간 멘토들의 종목의 상승률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죠. 어머어머! 신창한 멘토님의 종목이요. 3종목이나 주간 수익률 상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가 삼성 SDI예요. 한 주간 상승률이 8.4%나 됐고요. LG화학 역시 7%,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집계가 된 겁니다. 4위에 또 신창한 멘토님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가 2.8% 수익률을 한 주간 기록하면서 0.3% 현재 수익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주식 승천 멘토들의 주식 승천 승무패 보는 시간인데요. 멘토들의 승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김용준 멘토십니다. 7승 1패 여전히 고수하고 계시고요. 2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양승모 멘토시네요. 6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창한 멘토님이 6위예요. 1승 3패신데 주간 수익률 확인하셨죠. 언제 또 승패 1위에 등극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월 3일 월요일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데요. 4가지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시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띄죠. 주성 엔지니어링, S에너지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포트의 변화가 조금 있네요. 화시는 목표가 도달로 차익 실현이 됐습니다. 10.8%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내일장 기아차를 신규로 편입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전에서 굉장히 강한 자동차주 중에서 기아차입니다. 59,500원이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목표가 또 손절가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4가지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시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U+ 34%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그 밖에 GKL과 SK 하이닉스 역시 7%, 6% 각각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인터플렉스 10% 넘는 수익률로 수익 실현을 하신 거죠. 입자 처리를 하셨고요. 그 외는 모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정재훈 멘토 역시 4가지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십니다. 영흥철강, JCB, 파워로직스까지 큰 수익률을 내주고 있네요.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포트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5가지 종목이고요.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크게 상승이나 하락 종목은 없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로 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출연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봐야겠죠.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요, 이제 플러스로 접어든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지난주에 삼성 SDI가 13%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2.9%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지난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8%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양수모 멘토의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KCS가 경제 민주화 테마 관련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1%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지난주 편입된 한미반도체 한 주 만에 무려 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하림홀딩스는 조금 아쉬워요. 수익률이 지금 매수한 가격 그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AS를 해봐야겠죠. 신창한 멘토님. 예. 포트폴리오가요. 다시 활짝 웃고 있네요. 여름이 됐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집에서 올 때 우리 집사람하고 좀 싸움을 좀 했습니다. 그 옷을 사왔는데 적은 걸 샀어요. 적은 거. 예. 그런데 옷에는 학생들만 적은 거 사온 줄 알았더니 내 옷까지 적은 거. 이게 맞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밥도 많이 먹는데 옷이 적어요. 이게 맞는 거랍니다, 이게. 그래서 전 안 맞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내 종목이 오랜만에 2달 만에 플러스 나가지고 오늘 좀 웃습니다만. 근데 요즘 와 그래 적은 옷 입습니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입니까? 예. 아, 힘들어요. 적은 옷 입는 거 힘듭니다. 예. 포스코부터 좀 진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았죠. 삼성전자는 뭐 계속 여러분 저때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 워낙 팔고 살고 많이 해가지고 여기 수익률은 뭐 0.3%인데 수익이 여러분 많이 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148만 원에도 집중적으로 사라. 그리고 어제 이제 155만 원 이상에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제가 아침에 굿모닝 이제 대박 타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 이제 공식입니다. 150만 이하에서 계속 사고요. 153만 원 이상에서 계속 파는 그런 박스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삼성전자의 이제 포트에 삼성전자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여러분 저한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LG화학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도 사실은 딱 열흘 걸렸어요. 꼭지치고 다시 빠졌다 열흘 걸렸는데 실제로 수익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없어 아침에 방송에서 LG화학 한번 팔자 했는데 이제 뭐 이게 집계가 안 돼.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상관없고요. LG화학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 LG화학이 태양광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LG화학 매출 구조 보면 여러분 아시죠? 사이텔 랍이라든지 그냥 뭐 첨가제 쪽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여러분 제가 했죠? 사실 때 30만 원까지 가자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갖고 가십시오. 계속 갖고 지금 1차 상승 후에 하락에 38% 돌파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더 상세하게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LG화학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는 30만 원 더 갑니다. 30한 1만 원 정도 가야만이 저항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갖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 SDI 굉장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예, 삼성 SDI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파실 분 냈겠죠. 내 주식 사가지고 52주 신고가 되기 전에 파는 사람은 배신자다. 이 방송 보지 마이소. 그래서 여러분 삼성 SDI도 굉장히 이제 바닥에 샀죠. 계속 우리가 샀는데 아직까지 아닙니다. 계속 갈 테니까 최저 삼성 SDI는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 최저 18만 원까지는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유일하게 사자마자 수익 났는 게 이제 대우건설입니다. 가슴이 아픈데. 예. 사자마자 수익 났어요. 다른 거는 사자마자 뭐 18%씩 빠져가지고 제가 사실 어떤 사람 욕막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솔직해서 좋아해요. 예. 막 욕막 해놨더라고요. 깔 거는 까자. 청송촌은 지가 뭐하노 계산하면서. 그런데 근데 대우증권요, 대우건설 파지마 해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갈 테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저 포트 5종목 또 보시면 제가 이제 봤어요. 우리 전문가들 제가 이제 10분 포트하고 쭉 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수익률이 그 사이 삼성전자 쭉 해가 쭉 보니까 제가 이제 수익률이 한 중간보다 약간 빠져요. 10명 중에 한 5등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1등한다. 예. 나를 따르십시오. 예? 뭐 따르면 분명히 1등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 좋은 말 할 때 하니까 여러분 잡놈들이 잡주하지 절대 잡놈 아닌 사람 잡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빼대에 있는 주식. 내가 장고장을 읽거나 컴퓨터를 안 꺼도 우리 자손이나 우리 집 사람이나 누가 봤을 때 역시 우리 아버지가 물 먹어도 1등 주식 갖고 있네 이래야지. 뭐 발음 힘든 거 억수로 많습니다. 대표회사 바뀌고 뭐 거기다 깡통 낳는 거 몇 종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 주식만 꼭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몸에 꽉 끼는 옷 입으셔서 다소 답답하실 것도 같은데요. 수익률이 뻥 뚫려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사실. 아무나 기다린다고 수익을 회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신창한 멘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서요. 양승모 멘토님 포트 보겠습니다. 주식 승천의 어린 왕자 양승모 멘토님 이번 주는요. 그러니까 지난주는요. 신창한 멘토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사실 뭐 추천해드린 이후에 뭐 한 10% 이상, 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 여기 최근 한 이틀, 3일 정도 제가 방송을 쉬는 타이밍에 아쉬워요. 또 그때 살짝 더 눌러주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자리를 좀 기회의 자리로 좀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 한미 반도체부터 제가 지난주에 그 승천주로 가지고 나왔던 일단 한미 반도체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일단은 종목에 대한 일단 모든 종목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에 대한 변화, 가격에 대한 자릿수가 변화했을 때는 일단은 그 좀 한번 눌러주고 다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만약에 뭐 동전주라고 했을 때 뭐 100원짜리가 뭐 지폐주로 변신을 한다던가 혹은 또 뭐 몇천 원짜리가 또 10,000원짜리 주식으로 변했을 때 자릿수가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지수를 한 번씩 종목들을 한번 눌러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 한미 반도체도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그 10,000원대를 이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또 IT 부품주들 쪽으로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미 반도체가 잘 양호하게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에서도 한 9,800원 정도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자, 추세 때는 벌써 이미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제 9,700원, 9,600원 구간대에 또 정확하게 또 지지가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여전히 자리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10,000원대를 한번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한 최근 한 2, 3일 정도의 추가적인 뭐 조정보다는 좀 횡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평가를 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한미 반도체를 좀 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용 비율도 약 한 1.37%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도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림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하림홀딩스도 수익률이 약 한 20% 정도 갔다가 지금 보합에 왔습니다. 다 토해냈어요. 네, 다 이거 토해냈지만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마이너스로 가면 또 이제 밑에서 또 이제 못 사신 분들도 담는 그런 자리가 예. 또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금 2,200원 구간대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분평가법으로 해서 좀 우리가 그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뭐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때문에 사실 차트라든지 수급적인 동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에 대한 패턴만 놓고 보더라도요. 헤드앤숄더에 대한 차트 모양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또 빠질 모양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시장 탓인 경향도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제 종목을 가지고 좀 불안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꼭 이 종목이 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몇 번, 견고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온다면 그만큼 또 탄력이 강하다라는 것으로 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 2,200원 여전히 매수 구간이 좀 유효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결국에는 좀 수급선을 놓고 본다면은 손절 밴드를 좀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이 좀 또 추가적으로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밴드 2,1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현재 2,245원입니다. 그래서 2,200원부터 2,200원 수준 내에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KCS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도 사실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사실 윗꼬리만 달리지 않았더라면은 이 종목도 지금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20% 수익률을 갔다 온 게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한 4회 정도 갔다 왔는데 항상 종가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 종가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봤더니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쏠려져 있었고 지금 차트에 대한 이평선들도 지금 완전히 우상향되고 있는 정배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난간에 부딪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집하기보다는 한 4,000원 수준에 온다면은 일정 비율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가자라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일단 뭐 차익 실현 이견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일단 4,000원 위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그래도 한 30% 정도는 한번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순모멘토님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신 겁니다. 20% 올랐다가 지금 똔똔 됐는데 하림홀딩스 그대로 홀딩하시겠다. 여러분들 함께 사셨던 분들은 매수 포인트로도 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내일의 승천주 공개를 해야겠죠. 양순모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내일의 승천주 공개합니다. 네, 이 종목을 사보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웍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혹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사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모두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3153-2619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을 말끔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웍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양승무 대표님, 네. 추천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장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을 오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실리콘 웍스라고 했을 때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4년 기준으로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또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번 1분기에 매출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패드 수요 둔화가 나타나면서 주가에 좀 악재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요. 일단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부터 매출부터는 매출이 한 15%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정도 이상 증가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1분기 실리콘웍스의 매출 기준이 전년 대비 약 8% 정도는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약 한 30% 정도 감소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마진율이 낮았던 IT 패널, 그러니까 드라이버 IC 출하가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률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2분기부터는 매출에 대한 15% 증가, 또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번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일단 아이패드의 신제품 효과가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매출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더불어서 1분기에는 비수익이기도 했고 또 애플의 아이패드 수요 둔화 탓도 분명히 있겠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거의 이제 뭐 바닥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봉 차트를 놓고 보면요, 실리콘 웍스라는 이 회사는 2010년도에 6월 8일 날에 상장했던 기업입니다. 그때 보니까 공모가가 67,000원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2010년 10월경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을 한 마이너스 한 69%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 한 마이너스 60%를 좀 떼어놨거든요. 그럼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은 실제 공모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선은 26,500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 신규 상장주들라든지 혹은 이제 그 상장된 이후에 공모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항상 좀 저는 관심을 가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리콘 웍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26,500원을 회복을 해준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 밴드가 이제 윗구간으로 열리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바로 그 휠라 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기를 이거 잘 보세요라고 하고 제가 요걸 돌파되자마자 요것도 한 10% 20% 정도 꾸준한 그 수익을 한번 단계적으로 딱 잡아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실리콘웍스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25,400원이죠. 이게 26,500원 정도 간다고 하면 한 일단 3%에서 5% 정도는 일단 깔고 들어가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주봉에 대한 일봉을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일단 일봉상 이렇게 쫙 차트를 한번 당겨 놓고 보면은 일단 차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일단은 상승 추세 돌파선을 일단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고요. 일단은 뭐 최근 시장 트렌드의 이런 뭐 쌍바닥에 대한 모습도 계속 나타나면서 일단 추세 상승이 참 이쁘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 추세 상승을 만들면서 이 변곡 구간대를 돌파했던 그 시점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외국인 투자들이 좀 일단은 들어왔다라는 데 있어서 일단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실리콘 웍스를 지금 개인들은 지금 수급창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은 계속 지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지쳐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팔자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하나의 종목을 이제 뭐 한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막 물려 있었다고 쳤을 때 이제 매수가에 왔거나 혹은 이제 수익을 살짝 보여준다면 개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팔고 봅니다. 그런 그 심리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수급창에서도 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물량을 지금 누가 소화를 시켜주느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은 벌써 25,000원 이하 때부터 물량들을 벌써 연기금뿐만 아니라 투신권들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매집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지금 강한 매수에도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 웍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25,400원인데 사실 오늘 좀 안 오르기를 좀 바랬습니다만 좀 역시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수가는 24,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500원 전후로 한번 관심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좀 목표가는 조금 한번 상향 좀 크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소한 뭐 한 15% 지금 요즘에 종목 드릴 때마다 한 10% 20%는 기본으로 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한 3만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2,000원.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가져가 봐도 또 승산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차트를 좀 지저분하게 그려놨는데 이 박스권 트렌드를 한번 놓고 보세요. 이 박스권 트렌드를 놓고 보았을 때 결국에는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다시 삼산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즉,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저항 자리가 이제는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지 구간을 한번 우리가 빌미 삼아 한번 접근을 해보자. 결국 손절가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목표가 3만원까지 보겠다. 그래서 오늘의 승천주 실리콘 웍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승우 멘토님, 네. 오늘 장에서도 1.2% 올라서 25,400원이 종가인데 지금 조금 눌리면 사자라고 하시면서 24,500원을 주셨잖아요. 네. 안 오면 안 사는 겁니까? 일단은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제가 오늘 시황에서도 앞서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일단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일단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 주체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벌써 밑에서 물량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랑 같이 물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뭐 손절을 한다면은 그때 같이 이제 손절해도 이제 늦지는 않을 것이다 보여지는데 일단 차트를 이렇게 바중바닥을 만든 것이 약 한 이제 6개월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쉴 만큼 쉬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매집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집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신용 비율이 약 한 3% 정도라는 건데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개인 투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해소시키면서
그 소화를 시키면서 갈지에 대한 여부가 얼마나 상승 탄력이 붙을지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창원 멘토님, 예. 실리콘 웍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양승호 멘토님, 그다음에 뭐 남원장님하고 했는데 실력 있어요. 종목 좋은 거 골라요. 예. 보면 이제 그 양승호 멘토님은 제가 이제 3번인가 했는데 이제 딱 제가 느꼈어요. 뭐 죽어도 부실 줄 안 한다. 첫 번째. 중요하죠. 예. 두 번째는 외국인 기관 무조건 사야 된다. 예,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에 주로 많이 덤벼들고 이제 한 개 더 하면 거래량이 풍부하게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실적이 전년비해서 무조건 20-30% 늘어나야 된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61평, 21평 기본적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물론 뭐 실적 다 좋아요. 그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그 양승호 멘토님하고 제가 조금 아니요 회사는 좋다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대주주 부분 그리고 외국인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식이 뭐 양승호 멘토님 5분 잘 분석하셨어요. 왜냐하면 실리콘웍스가 여기 이제 차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가하고 비중 보면 이제 이 비중이 외국인 비중입니다. 외국인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여요. 이 주식은 100% 같이 움직입니다. 외국인 사람 무조건 올라가요. 이 외국인 코스닥 중에 아마 이 종목이 대형주 중에 22% 20% 이상 된 종목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 사면은 실리콘 아마 웍스를 베스트 5 안에 삽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 나쁜 게 있다면 매집 자체가 너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돼 있다. 집중적으로 돼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엮일 수 있다. 엮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일반 차들은 모르고요. 역시계 곡선으로 보면 확실하게 매집은 했습니다. 매집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 완벽한 매집이기 때문에 시세가 늦게 나는 수가 있어요. 양 전문가님, 양 선생님. 내가 맞죠? 네, 맞아요. 예, 늦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시중에 매물이 거의 없어요. 다 한 모델로 다 긁었습니다.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밑에 바닥에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그 집중적인 매매돼 있는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해서 시중에 있던 장시간의 시간을 두고 매집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짧은 시간에 시제 유통되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보면 합니다. 그 거래원을 보면요. 거래원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가 보이냐면 이 거래 내역 자체를 자세히 보면요. 이제 확실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팔고 사고 합니다. 팔고 사고. 이거 5일치 있잖아요. 증권사 베스트 5 해보면 백발백중 아마 내 생각에는 이 프로테이지가 한 70%가 똑같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왜? 팔아갔는가 이러니까. 누가? 개인들 걸릴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땐 시세는 추가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종목일수록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 터졌을 때 무조건 한번 치고 나와야 돼.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양성호 전문가님이 항시 그 종목 보면 쫙 이건 아니에요. 우리 그 최명성 멘토나 뭐 다른 멘토들 보면 쫙 있는데 장성호 멘토님은 항시 이겁니다. 이그젝으로 오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도 이그젝으로 매매하시면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 실적 같은 건 손댈 데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여러분 분할 매수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가 좀 늦게 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셨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겠다 하신 거거든요. 양승호 멘토님. 코멘트? 예. 네, 우선은 뭐 그 부분들도 일단은 뭐 맞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제 종목에 대한 차트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사실 차트가 올라가면서 작은 박스권 트렌드를 그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예. 사실 지금 화면을 보여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짧게 때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눌렀다 하면서 지들만의 리그를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갈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실 요거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위로 그냥 쏙붙여서 그냥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매집 형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올라갈 것이냐는 거거든요. 사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차트가 이뻐지는 차트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들이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시장에 수급 주체가 없고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사주지 않는 주체가 사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아무리 좋은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가는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보다 강하고 또 시장에서 사주는 주체가 뚜렷하게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명분과 앞으로에 대한 성장 전망치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야
지금 2013년도 하반기 투자 전략에 알맞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일단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노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작은 박스급 트렌드를 한번 놓고 보시고, 눌렀다가 박스권 상단일 때는 팔고, 또 눌러줄 때는 또 사고, 이런 전략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또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는 따라잡지 못했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못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 박스권에서도 노려서 또 접근하는, 또 이런 투자 전략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여기서 좀 참조할 것 같으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말하다 했잖아요. 선행 스프레드 원이 상승, 주가 상승한다. 근데 여기 이제 양승 모멘토님 방금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후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를 이탈하면 주가가 그때부터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승 모멘토님이 말씀이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칭찬 좀 잘 안 합니다. 오늘 좀 칭찬합니다. 교양이 좀 있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후행 스팬이 보통 이탈하면요, 주가가 급락이 안 나옵니다. 주가가 급등해도. 급등할 때 후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에서 멀리 떨어지면 볼륨저 밴드란 자체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리콘웍스는 주식이 제가 볼 때 물려도 괜찮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 힌트 줬죠?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 상승한다. 그 대신 후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를 이탈하면 급등 아니면 급락 나온다. 후행 스팬 볼 때는 항상 선행 스팬은 주가 26일 앞에, 후행 스팬은 주가 26일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거를 땡겨 봐야 된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승전 보시려면 공부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행 스팬이 볼륨저 밴드를 이탈하면 급등 나온다. 급락은 절대 안 나온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창한 멘토의 코멘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수 모멘토를 신뢰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웍스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죠?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예, 양수 모멘토의 실리콘 웍스입니다. 오늘장 마감 종가가요 25,400원이었는데 눌리면 매수하자라는 말씀이었고, 눌리지 않으면 사는 것을 조금 미뤄보자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었습니다. 매수가가 24,500원, 목표가 3만 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신창한 멘토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모든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십니다. 지난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요.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권에 진입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LG화학, 삼성, LCI가 그렇고요. 또 대우건설은 처음 샀을 때부터 수익이 났었는데 그대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포스코만 플러스로 돌아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양승모멘토의 포트폴리오 공개합니다. 오늘 새롭게 한 종목을 편입하셨습니다. 실리콘웍스 24,500원 매수가를 주셨고요. 그동안 들고 계셨던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입니다. 하림홀딩스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아직도 매수 자리다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장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증시 뒷담화 시간을 이어갑니다. STX 그룹주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금융이 지분 다 팔겠다 하면서 장중에 STX는 하한가, 그룹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급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은행이 STX 지분 매각을 철회하기로 했다? 긍정적입니까? 글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항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그 그룹에 아마 그 사장단 회의에서 나를 제일 미운 사람이라고 찍었대요. 대한전선인데요. 예. 투명하게 성장하지 못한 그룹들은 항시 휘청거릴 때 쉽게 휘청거립니다. 왜?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STX 그룹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파세요. 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선산업이라는 게 이미 벌크선이나 쉽 이거는 끝났습니다. 지금 LNG 같은 거 고급선이거든요. 근데 STX가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현대 목포에 있는 현대 옛날 한라조선이죠. 한라조선이 쉽게 망했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선 경기가 앞으로 계속 나빠집니다. 왜 나빠지느냐면요. 조선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방글라데시 철강 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진짜예요. 왜?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패션의 86%를 패션 처리합니다. 왜? 이 패션이 인력으로 해요. 우리나라 KBS 르뽀얌 나왔어요. 예. 이 패션이 보통 과거에는 25년에서 30년짜리 했는데 요즘에요 14, 5년짜리도 패션을 해버립니다. 왜 패션이냐면요, 이게 전부 연료 절감형이거든요. 그런데
그 STX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사이 이제 중국의 이제 라오닝 그 쪽에서 그 산둥 그쪽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제 가격으로 해가 버텼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엔진 부분에 이제 모든 조선 부분에 있어 그 사이 그 우리 은행권들이 거의 닝게를 꼽아가지고 겨우겨우 살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STX 그룹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난다 해도 빚 못 봅니다. 왜 빚 못 받느냐면요. 우리나라 은행이 보통 은행이 아니에요. 어떻게? 빱니다. 수익 나면 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STX 그룹은 반등하면 미련 두지 마시고 치십시오. 여기 분명히 이 어떤 짓 합니까? 안정되죠?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자합니다. 또, 왜요? 코끼 가죠? 증자한 날 주가 조금 사바사바 했다가 증자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증자받은 물량 갖다 퍼붓습니다. 또 증자합니다. 미칩니다. 안 받으면 저 죽고 받아도 더 죽고 계속 죽는 그런 짓거리 눈에 훤합니다. 팠어요. 분명히 팔아야 됩니다. 나중에 울고 말고 청소님 말 안 들어가 코피 났다 말하지 말고 분명히 팔아야 됩니다. 파이소. STX그룹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겠다. 급락세가 나왔다가 철회하겠다. 우리금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STX그룹이 일단 회생의 기회를 잡은 것인가라는 얘기는 분분한 것 같고요. 양승모 대표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회생할 수 있을까요, 그룹주들이? 제가 싫어하는 몇 개의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STX, 그다음에 두산, 그다음에 한진. 그러니까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안 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이 세 그룹주들은 뭐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이제 뭐가 좀 될만 하려고 하면은 또 자빠지고, 뭐 이놈이 잘못되면은 또 저놈도 잘못되고, 이게 아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종목들이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룹주들은 기업 내에 대한 리스크가 좀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 많이 입방아가 오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입방아가 오른 그 종목들은 사실 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좀 저는 오히려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STX 그룹주들 놓고 보면요, 뭐 하루는 상한가를 갔다가 또 하루는 하한가를 갔다가, 사실 지금 뭐 그룹주라고 했을 때 뭐 좀 사실 잡지보다 못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못 팔고 들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요, 일단 주가가 뭐 1%라도 오르든 뭐 10%도 올라오든 뭐 일단은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뭐 또 하한가에 들어간다면은 사실 물타기만은 제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중은 절대 늘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팔고 그 판 돈으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거두시는 게 가장 큰 빠른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뒷담화를 좀 이어볼게요. 이슈엔 토크 시간과 이어지는 뒷담화가 될 것 같은데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력난이 극심해지니까 전기를 그냥 아껴 쓰자라는 의견과 함께 아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신창환 대표님. 예. 대체 에너지죠.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대체 에너지 우리나라하고는 적합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력밖에 없습니까?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자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자력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대체 에너지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풍력, 지열, 그다음에 태양열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누는데, 지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마그마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환태평양 구조고 있지만 떨어진 부분입니다. 풍력이 있는데 그 서구같이 북서풍만 계속 괴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제주도라든지 영월이라든지 태백 가보면 한쪽에 많이 도는데 한쪽에 안 들어요. 풍력 발전소가 방향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력 발전 따로 해놓고 풍력해야 되는 그런 구분이거든요. 그리고 태양열도 우리나라 사계절 자체가 워낙 강하고 또 장마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그 열대지방이라든지 지열지구 그럴 때 보통 그 최저를 봤을 때 유가가 115불에 이제 대체 에너지가 경쟁력이 있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5불에서 150불 정도 돼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절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쪽에 풍력을이나 뭐 대체 에너지를 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예 그 연료 절감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대체 에너지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반대하고, 또 하나 그걸 대표적으로 보면 농촌에 있는 태양열 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3년 지나면 다 걷어버립니다. 다 걷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 에너지 이거에 굉장히
자기 집에 혹시 뭐 대체 하시려고 하는 분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반면에 절약 부분을 더 아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체 에너지라는 게 뭐 전력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 다음 세대의 조금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시정은 대표님. 그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그게 더 오염입니다. 그게 더 오염.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풍력 발전소 때문에 지금 오염입니다. 오염. 그 소리 풍력 발전소 바다에 쫙 심 나오죠. 했는데 그 풍력을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아시다시피 태양광 어마어마하게 과잉이고 우리보다 더 앞선다겠죠. 근데 중국이 국가 기관사로 밀다가 조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섰냐면 투자한 만큼 경과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체 에너지란 거 이거 해먹기 위한 작다입니다. 작당 테마니까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하려면 꼭 1등주 외에는 쳐다보지도 말아.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쳐다보지 마이소. 전부 나는 사선생입니다. 이거. 양승모 대표님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네, 저도 이거 어떻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혹은 대체 에너지, 사실 뭐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그렇게 좀 빚을 발휘하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괜히 구태여 이런 거 없는 것을 구태여 찾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이야기, 앞으로의 시장 흐름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내일장, 바로 내일장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길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11시 10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장, 유럽장, 우리 시장 야간 선물 동향 어떤지 짚어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현대선물의 서미희 연구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1시 1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출발한 이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상황 어떤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지난주 S&P 500 지수가 11월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밤 11시 지표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전까지는 지수 선물과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하락 반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시에 발표된 마켓 5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방금 전 발표된 ISM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7일에 있을 5월 고용 동향 발표까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최악의 실업률로 유럽 증시가 1%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중국 쪽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까지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인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상황도 봐주십시오.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과 호주 제조업 지표 부진과 일본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존 4대 경제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투심을 일부분 회복시킨 바 있었지만 지금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인 것처럼 해석되는 최근 동향을 따라가는 듯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2분기 유로존 GDP가 마이너스 0.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이는 유로존 경제가 7분기 연속 장기 침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금 22에서 추가 경기 부양 압박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난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0.5%로 낮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회의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확률은 낮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국내 야간 선물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내일장 출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가 빠졌으니까 선방형 됐다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어떤가요? 네, 코스피 선물은 전일 대비 0.06% 오른 260.95로 출발했는데요. 지난주의 경우 직전주보다 1.4% 오른 260.80으로 마감했었습니다. 현재 261을 웃도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지표 발표 이후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261 수준 이상을 유지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놓고 볼 때는 지금 기관과 개인이 매수 중이고 낮 시간대 매수 우위를 보였던 외인은 지금 현재 매도 중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현대선물의 서미희 연구원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내일장 전략을 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 봤고요. 신창환 대표님, 예, 내일장 우리 시장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 아다시피 2,000포인트 가까이서는 계속 현금화를 하자 이제 분위기고요. 일단은 저는 계속 현금화에 주력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21 2편까지는 분명히 조정받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력적으로 계속 현금화에 주력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의 코멘트는 없다.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 양순모 멘토님.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스피 이제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기준으로 계속 2,000포인트를 확인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투자 심리가 계속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 매도 우위 쪽에 좀 힘이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섣불리 지금 매매에 붙지 말자라는 그런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들이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그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미결제 약정이 빠진다라면 프로그램 베이시스도 분명히 악화가 될 것이고, 베이시스의 악화는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좀 유의를 하자. 결국 1950포인트와 1960포인트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예상 시나리오는 저는 시가 기준으로부터 시가 갭 상승을 하던 혹은 갭 하락을 하던 일단 전중 후 약정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의 훌륭한 멘토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자, 야심한 밤 오늘 두 분의 멘토와 함께 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양순모 멘토께서는 내일 장중에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하반기 투자 전략과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요. 또 저희 방 그리고 저희 회원 분들이 매일 계좌의 신고가 행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계좌의 신고가의 행진이라는 것은 계좌가 계속해서 두툼하게 쌓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신창환 멘토께서도 인정하신 또 실리콘웍스 또 혹은 또 다른 포트폴리오 또 약세장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플러스 센티비.co.kr로 오시면은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그리고 장 끝나는 3시 반까지 계속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수모멘토의 무료 방송은 내일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또 하나의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밤을 잊은 정재훈 멘토께서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밤 11시 반부터 그러니까 주식 승천이 끝나자마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주식 승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상큼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